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철근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철근 이음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방법 중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4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겹침 이음, 두 번째 가스 앞접, 세 번째 나사식 커플러, 마지막으로 원터치 커플러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철근 이음 방법들을 분류해보고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철근 이음법의 큰 틀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도표를 보면서 전체적인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철근 이음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통적 이음과 기계식 이음인데요. 전통적 이음이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방식입니다. 예시로는 겹침 이음, 가스 앞접, 용접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오랜 시간 사용해와서 공법이 확립되어 있고요. 단점은 품질이 취약합니다. 겹침 이음의 경우 콘크리트 부착력으로 철근을 단순히 잡아주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콘크리트에 문제가 생기면 이음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용접 이음과 가스 앞접은 철근에 열을 가하는 방법이라서 숙련공이 필요하고 이음매 부분에 취약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이음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기계식 이음인데요. 보통 기계적 이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계식 이음은 말 그대로 기계적 장치, 즉 커플러를 만들어 철근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나사식 커플러와 ROC의 모든 철근 커플러도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인 이음과 차별화된 기계식 이음의 장점이 뭘까요? 바로 높은 품질입니다. 먼저 용접 앞접과 달리 열을 가하지 않고, 두 번째 겹침 이음과 달리 콘크리트가 잡아주지 않아도 커플러가 철근이 끊어지더라도 단단하게 붙잡고 있어서 안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기 때문에 누구나 빠른 작업이 가능해 비용, 공사 기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전통적 이음을 기계식 이음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업계와 학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몇몇 선진국은 이미 전통 이음을 사용하지 않고 기계식 이음으로 대체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미흡합니다. 그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따가 단점은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각 철근 이음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ROC의 주력 제품인 원터치 커플러입니다. 우리는 ROC A 시리즈로 부르고 있습니다. 원터치식 이음은 기계식 이음에 속하는데요. 대한민국, 바로 우리나라에서 ROC가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이음법 중에서 가장 시공성이 좋습니다. 특히 지하층 기둥부의 시공에 선호됩니다. 현장에서 합벽 구간, 띠장에 걸려서 이음이 곤란한 경우도 있고, 여러 원인으로 이음 길이가 안 나와서 겹침 이음이 곤란한 경우에 원터치 커플러를 사용하면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혹시 원터치 커플러의 원리가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원터치 커플러의 장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장점으로는 1초 이음으로 시공성이 타 이음 대비 월등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시공이 가능하고 인건비 절감과 공기 단축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파이프 렌치와 같은 공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겹침 이음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콘크리트에 손상이 가도 철근 이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럼 단점은 뭘까요? 원터치 커플러를 생산하는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제조사에 따라서 인장 강도의 확인이 꼭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전통 이음의 대표주자 겹침 이음입니다. 겹침 이음은 국내 건축공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철근을 일정 길이 서로 겹친 상태에서 철사로 묶어서 배근, 즉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가는 철사는 힘이 없겠죠? 그래서 겹침 이음은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이 필수 전제 조건인데요. 즉 콘크리트를 부어서 올바르게 굳어야 비로소 이음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봐보면 단점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왜 겹침 이음이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지? 하실 겁니다. 여기에 최대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간단한 시공과 저렴한 공사 비용인데요. 즉 가격입니다. 철근을 연결하기만 하면 되니까 추가 이음의 철근값과 소정의 인건비면 과거에는 해결이 됐었죠. 쌉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자재 가격처럼 철근 가격도 만만치 않게 올라서 겹침 이음이 타 이음에 비해서 싸냐? 라는 의문이 드는 시점입니다.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철근 길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철근 로스가 발생하고요. 그에 따라서 공사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철근을 두 가닥 겹쳐서 있기 때문에 두께가 두꺼워 콘크리트 피복 두께 확보에 불리합니다. 또한 겹침 부위 간섭 문제로 띠철근 시공이나 다른 작업이 어렵습니다. 또 철근이 굵을수록 더 많이 겹쳐야 하니까 가격도 비싸고 시공성도 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처럼 콘크리트가 이상이 생기니까 건축물의 뼈대인 철근이 엿가락처럼 쉽게 무너져 버렸죠. 즉 콘크리트에 이상이 생길 시 철근 이음에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여담으로 광주 아이파크 사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겹침 이음 대신 커플러를 사용했다면 그렇게까지 붕괴되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겹침 이음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가스 압접입니다. 가스 압접은 철근을 맞대고 1300도 정도로 가열한 후에 압력을 가해 접합하는 방법인데요. 미국에서 철도 레일을 연결하기 위해 개발한 원리라고 하네요. 이 기술을 일본에서 철근 이음용으로 응용을 해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열을 가하는 방법이라서 철저한 품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장점은 역시 가격입니다. 재료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고 인건비가 대부분이다 보니 가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럼 단점은 열을 가해야 하니까 품질 관리가 어렵고 누구나 할 수 없겠죠? 숙련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팀이 구성돼야 하고요. 불을 사용하니 안전사고의 우려가 항상 있고 비가 오거나 하면 작업이 곤란하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이제 나사식 커플러입니다. 건설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사식 커플러도 익숙하실 건데요. 나사 커플러는 철근의 단부에 나사를 내서 커플러와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토목 현장에 쓰입니다. 철근 단부에 나사를 내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멕시코 같은 경우는 철근을 부풀려서 눌러서 나사를 내는 방법이 있고 그냥 눌러서 나사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은 별도의 나사를 압접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눌러서, 즉 전조 나사를 내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니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 커플러의 장점은 먼저 커플러 자재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아무래도 나사가 나져 있는 작은 소켓이다 보니 저렴하겠죠? 다른 장점으로는 시공이 정확하게만 이루어지면 이음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또한 돌려서 넣는 방식이니 가스 압접처럼 전문 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나사 부위가 취약해서, 즉 녹이나 파손이 가해지면서 시공이 제대로 안 됩니다. 현장 관계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긴 철근을 돌려서 넣다 보면 시공 불량이 얼마나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체결 불량이 많이 발생하니까 시공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소켓, 즉 자재 가격은 저렴한데 시공비가 비싸죠. 또 나사 작업 공정이 필요해서 철근 공장에서 바로 철근을 받는 게 아니라 가공 공장을 거쳐서 철근에 나사 가공을 하고 현장으로 가야 하니까 물류 이동이나 자재 조달 계획 수립이 상대적으로 좀 번거롭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잘 쓰이지 않는 기계적 이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기계적 이음, 즉 커플러는 전통 이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왔는데요. 수많은 회사들이 기계적 이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커플러들이 나왔다가 시장에서 찾지 않으니까 불만족스러우니까 사라지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커플러들도 있기는 한데 사용 빈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잘 쓰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편체식 커플러입니다. 철근 마디에 편체라고 하는 걸림새가 걸리게 하고 커플러를 조립하는 방식인데요. 시공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부품들을 현장에서 조립해야 할 뿐더러 렌치로 회전해서 조립해야 하는데 체결이 잘 안됩니다. 공기도 늘어나고요. 인장 강도도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단점밖에 없는 것 같네요. 두 번째로 쐐기 커플러입니다. 커플러에 양쪽 철근을 넣고 쐐기를 박는 방법입니다. 일단 단점으로 보면 품질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힘들고요. 철근의 마디 형상에 따라서 호환성이 떨어집니다. 현장에서 부품 관리가 힘들고요. 망치 작업으로 인해서 작업자의 피로도가 많이 큽니다. 세 번째로 강관 압착 이음입니다. 앞선 두 이음보다는 훨씬 안전한데요. 슬리브 안에 철근을 넣고 유압장치로 압착하는 방식입니다. 제대로 시공됐을 때는 힘은 강한데 특수 장비가 필요하고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큰 유압기계가 들어가야 하니 좁은 장소에서 작업하기도 곤란하고 시공 시간도 깁니다. 또 장비 기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도는 괜찮은데 작업성이 많이 떨어지죠. 자, 이제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철근 이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철근 연결법은 4가지 정도입니다. 겹침 이음, 가스 압접, 나사 커플러, 원터치 커플러죠. 겹침 이음과 가스 압접은 전통적인 이음이라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품질에 한계가 있습니다. 안전을 중요시한다면 기계식 이음이 바람직합니다. 나사 커플러와 원터치 커플러는 기계식 이음입니다. 나사식 커플러는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반면 실제 현장에서는
이상적으로 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터치 커플러는 빠르고 튼튼합니다. 그리고 제조사별 인자 강도가 실제로 잘 나오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커플러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 혹은 ROC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